이 얘기를 한 번은 좀 하고 싶었는데, 허리 디스크 탈출증 운동에 대해서 굴곡하는 자세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물리치료사나 이런 기능성 움직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현장에서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꽤 많았어요. 굴곡이나 회전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추간판이 탈출하신 분들 또는 수술하신 분들 지금부터 좀 신경 쓸 것 제안 드린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튜어트 맥길 박사의 빅3 운동이라고 하는 허리에 좋은 어떤 게 있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장요근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사실 장요근은 우리가 뭐 움직임으로서만 이해하고 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장요근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장요근은 이게 뭐 척추 12번이나 요추 1번부터 뭐 이제 요추 한 5번까지 혹은 4번까지 해서 이제 기시해가지고 이게 이제 소전자라는 데 붙는 어떤 근육인데, 흉추 12번. 예, 흉추 12번이나 예, 소전자까지 그렇게 붙는 좀 독특한 근육인 이유가 우선은 척추랑 하지를 직접 연결하는 유일한 근육이 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 근육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동작들, 일어서서 걷는 모든 동작들, 그다음에 계단을 올라야 하는 동작들, 내려가야 하는 동작들에서 되게 많이 사용이 되니까 실제로 이 기능이 좋아야 이제 움직임이 당연히 좋고, 움직임이 좋은 거는 실제로 대사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장요근 건강이 우선 그 측면에서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더 이 중요한데 우리가 얘의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느냐? 많이 앉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식 생활을 할 때 이게 이렇게 고관절이 굴곡되면서 단축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짧아지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특히 얘를 늘려주는 동작은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늘려주는 동작이 뭘까요? 늘려주는 동작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런지를 한 자세에서 에서 이제 뒤쪽에 고관절을 조금 더 이렇게 쭉 늘려주면서 이제 이게 늘려주는 게 로우 런지. 예, 로우 런지. 아니면 요가 할 때 그 뭐지? 부장가 아사나. 이렇게 스핑크스 맞아, 포즈, 스핑크스 자세 같은 거. 스핑크스 자세, 예,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 반대로 많이 이렇게 있죠. 주로 반대로 있다 보니, 좌식을 많이 하다 보니, 이게 좌식을 오래 하는 게 문제지 실은 좌식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좌식을 너무 하나의 동작으로 오래 하게 되니 어쨌든 장요근은 단축이 되거나 장요근 주변에 있는 근막들은 뻣뻣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움직임의 문제를 만들게 되고, 또 얘가 단축되면 이 전체적인 코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얘가 문제가 되니 얘가 자율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몇 개의 우리 몸에 아주 큰 근육들이 있잖아요. 뭐 승모근, 광배근, 대퇴사두근, 그다음에 뭐 둔근처럼 장요근도 큰 근육이라서 이런 근육들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면, 어떤 근육이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 몸에 그 HP 액시스 축에 이제 작용을 해서 코티졸 분비를 일으키니, 어쨌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근육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잘 활성화되어 있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좋은데, 근데 아까 전에 그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 축을 자극하는 원리가 그런 근육에 가는 스트레스도 그게 그렇게 된다고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경로가 그러면 근육의 스트레스가 내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육에 가는 스트레스라는 건 뭐냐면 이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에 대한 발생하는 이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실은 요 움직임 제한에 대해서 신체가 받는 어떤 이런 부담감에 대한 발생하는 스트레스, 이제 그게 뇌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시 내려와서 그렇죠. 부신을 자극해서 코르티졸 분비를 유발한다. 하는 거고, 이게 악순환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티졸을 분비하니 그러면 더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러하니 더 근육의 움직임이나 통증의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이런 근육의 움직임이나 근막의 문제가
몸에 주는 부담이나 이 통증 스트레스가 계속 안 좋은 사이클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통증의학과 전문이시잖아요. 네네네. 통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통증은 저는 그냥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하나는 너무 이게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놔두면 다른 부가적인 문제들도 일으키기 때문에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좋다. 이거를 어떻게든 잘 해소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가 하나의 측면이고, 그러니까 해소하면 좋겠다. 다른 하나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내 생활 패턴이나 내가 살아온 경로 뭐 혹은 좀 겸허해진다든지 좀 이런 것들에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또 마냥 막 없애기에 집착을 하다 보면 다른 이 어떤 내가 가는 세계나 내 몸이 주는 신호를 그 깊은 이야기들을 못 듣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라 아직 여기에서 어떤 답을 찾지는 못한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긴 합니다. 통증은 어떻게 보면 메시지로도 볼 수 있잖아요. 메시지로 볼 수 있죠. 메시지고 네.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근데 많은 경우에 통증은 우리가 어디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안내주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존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는 통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우리가 이제 나쁜 짓 안 하게 만들고 네. 뭔가 고치게 만드는 메시지라고도 저는 느껴서. 그런 좋은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각과 힘을 이제 서로 좀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장요근에 문제가 있을 때 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장기 그리고 그렇죠. 자율신경계 그 네. 교감신경계 항진 네. 그게 거의 뭐 전신 대사에 이제 너무 과했을 때 문제를 만드니까 맞아요. 아마 그런 분들은 또 겪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대개는 호흡이 충분히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호흡이 얕다? 호흡이 얕다. 그거를 깊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심계항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약간의 불안 상황에 놓였을 때나 특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게 심한 분들은 공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예, 너무 심장이 많이 빨리 뛰고 네.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증상들. 이게 그러니까 자율신경 문제로 오는 공황을 저는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증상들, 그리고 이제 소화기계 문제들. 그렇죠. 조금만 먹어도 너무 막 그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너무 안 되거나 변비가 생길 수 변비가 생기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등에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경우, 땀이 너무 과하게 나서 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 어떤 분은 이상하게 겨울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가운 바람이 교감신경을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계를 이상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다른 하나는 이제 몸에 어떤 뜨거운 느낌이 너무 심한 분들도 있죠. 체온 조절을 잘 못하겠다. 너무 뜨겁거나 혹은 추위를 너무 못 견디겠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신경 증상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혈당도 있죠. 혈당도 있고요. 그렇죠. 혈당 높게 나오는 거. 그렇죠. 그리고 혈당도 있지만 또 혈압도 높다. 네. 그렇죠. 혈압이 앉았을 때랑 일어섰을 때 혹은 누웠다 일어날 때의 혈압 폭이 차이가 좀 크죠. 우와. 이게 이제 자율신경이 요거를 우와. 탁탁탁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잘 못하게 되는. 지금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열심히 뭔가 나 식단하고 있고 운동하고 네. 있는데 네. 혈압, 혈당 네. 아니면 식욕 관리, 폭식 자주 일어나거나 네. 이런 문제들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나의 어떤 구조적 건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만들어지는 네. 교감신경계 항진, 네. 과항진 때문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면 네. 그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네. 와. 근데 장력은 네. 중요하니까 하나 짚어보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건강하게 만들려면? 이제 이게 숨어 있는 근육이다 보니까 이제 그 스스로 좀 촉지해서 얘를 직접 푸는 방법은 어렵고요. 네. 다만 얘와 연결되어 있는 복부에 있는 근막들을 좀 잘 풀어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늘려주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핑크스 자세라든지 이제
로우 런지 자세에서 쭉 늘려주는, 그러니까 그거를 런지를 스트레칭으로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으로 좀 그렇게 하는 동작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좋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비로소 이 장요근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동작들이 필요한데, 뭐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동작은 이제 브릿지라든지, 그러니까 힙스러스트가 더 좋겠지만 이제 브릿지 동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스쿼시 어려운 분들은 이제 월십, 그러니까 벽에 기대서 그냥 서 있으면 실은 얘가 긴장은 하고 활성화는 되니까, 얘를 직접 쓰진 않아도 이제 그런 것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요즘에 이제 이촌동 요가원이라고 또 해부학에 좀 정통이 있으신 맞아요. 선생님께서 하는데 가는데, 거기서 장요근 훈련할 때 뭐 하냐면 그 로우 런지를 하고 이제 한쪽 다리는 이제 직각으로, 한쪽 다리는 무릎을 땅에 대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블럭 있잖아요. 요가블럭 들고 이렇게 뒤로 가서 벽을 찍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늘린다를 떠나서 이 근육을 엄청 써요. 이제 저희 그쪽 선생님의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렇게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쪽을 이제 강화하고 그쪽을 활성화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원심석 수축 능력을 되게 엄청 써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또 사람들 하는 말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분들 중에 수련 오래 하시는 분들은 다리 째기를 안 했는데 다리가 째진다. 이걸 하니까 다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면 되게 항상 뭔가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굉장히 그건 이제 깊은 수준의 장요근 훈련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편심성 뭐 수축이나 편심성 이완들이 훨씬 더 이제 근육의 어떤 파워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동작들을 또 하시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좀 기존에 없는 그런 동작들로 트레이닝 하시는 것도 대단한 것 같고, 또 이제 그거를 수행하시는 그분들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말씀하셨던 그 3R 중에서 세 번째 이제 리셋, 또는 뭐 제가 생각하는 리인포스먼트도 같은 것 같은데, 그분으로 들어갔을 때 어쩌면 이런 방식도 그거에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마사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을 하지만 더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진짜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우리가 조금 더 웰니스 영역,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 웰니스라 함은 그 내가 충분히 내 에너지를 내가 해야 될 일에 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가 남는 경우에 좀 남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좀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거를 그냥 웰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게 되려면 실은 정말 풀고 늘리고 하는 것에서는 부족함이 있죠. 이제 그렇게 일종의 훈련이죠. 그러니까 훈련까지 이제 들어가야만이 그 경지에 갈 수 있는 거고, 저도 단순히 우리가 가진 신체의 가능성을 그냥 회복하는 수준에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신체라는 게 훈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벽을 넘어서는 게 조금 더 열어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제 경지의 훈련들을 하는 건 또 되게 좀 말 못할 기쁨을 주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게 막 경지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웰니스라는 걸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되게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몸의 영역이든 마음의 영역이든 이게 그 원래 없었던 걸 우리가 갑자기 얻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것으로 돌아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렇구나. 예를 들면 기능이라고 쳐도 원래 우리 몸이 그렇게 기능할 수 있었던 건데 우리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원래 설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장요근도 이렇게 너무 귀하게 잘 설계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잘 못 쓰고 있거나 이렇게 그거를 못 쓰는 환경을 만들어서 잃어버렸던 기능을 회복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일반적인 우리 몸의 가능성이란 걸 너무 제한해 놨을 수도 있겠네요. 제 개념적으로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재겸님 말씀처럼 그렇게 그냥 원래는 더 그 이상도 가능했던 건데 그 감춰져 있던 것들이 돌아가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영역은 일반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할 만큼 우리의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제 개념에서는
그렇게 못 봤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경지들을 결국에 항상 우리가 어떤 것들을 체험해 본 것과 체험해 보지 않은 것은 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경지를 또 체험을 못 해보다 보니 제 스스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좀 작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는 원장님께서는 이제 의대를 나오고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를 제거하거나 이제 그런 쪽으로 봐왔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하시는 치료 안에서도 많은 걸 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떤 건강한 사람이 와서 나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스펙트럼인 사람이 와서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이미 거기서도 놀라운 것들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요즘에 보이는 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그냥 평균적인 어떤 중심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잘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게 슈퍼파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 요가원도 가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슈퍼파워들이에요. 심심치 않게 이렇게 다리를 째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가동 범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제 생각에는 이제 정통적인 어떤 정형외과나 아니면 이런 구조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라고 했겠지만 물론 그 중에서 위험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인간이 훈련을 해서 강화해서 뭔가 하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과가동 범위를 하는 거를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이제 근막 관점에서 봤을 때 근막의 탄력성이 허용할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늘어나 있는 상태라면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내 어떤 여러 가지 구조의 정상 범주를 벗어나게 만들 만한 위험적 동작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주우려고 몸통을 회전하고 굴곡을 해서 이렇게 집었을 때 가동 범위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허리 디스크가 당연히 자극을 받을 거고 그게 위험 동작이 되지만 가동 범위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근막을 포함하여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인대도 탄탄할 거고 근육의 문제도 좋을 거기 때문에 그 동작이 나를 위협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한 번은 좀 하고 싶었는데, 허리 디스크 탈출증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굴곡하는 자세에 대한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회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제 이게 미디어를 통해서 몇몇 선생님들께서 이제 신전을 하는 동작만 괜찮고 나머지 굴곡, 회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어떤 정형외과적 입장에서 그 굴곡에 대해서 과하게 경계하는 거 그리고 신전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다 그런 어떤 흐름이 하나 있는데 여기 대해서 제가 본 거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떤 물리치료사나 이런 기능성 움직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현장에서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아니면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봐요. 이게 저는 굴곡이나 회전이 급성 디스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급성이라고 하면 발병한 지 한 2주에서 4주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게 눌러서 심각할 때. 그때가 아니면 보통 아급성기나 만성 3개월 이상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굴곡이나 회전 운동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필요하다. 왜냐하면 근막 관점으로 말씀드린다면 근막에 있는 이 콜라겐 섬유들이 자주 쓰는 방향으로 발달을 해요. 근데 이제 근막에 보면 이 콜라겐 방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만 발달시키는 거는 우리의 움직임에 되게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의 조화에. 근데 재활을 할 때 신전만 해놓으면 신전하는 쪽에 이 움직임 흐름만 발달을 하면 나중에 오히려 굴곡이나 회전을 일상 속에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동작에 오히려 더 이제 취약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신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굴곡이나 회전을 조금씩 연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관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빨리 넣느냐, 이걸 어떻게 빨리 흡수시키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만 봤을 땐 신전이 맞습니다. 그렇지. 그런 전제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쵸?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그렇죠. 상황이랑.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면, 왜냐하면 작년에 나온 메타 분석을 보니 허리 디스크가 자연 흡수는 70% 정도의 확률로 된다고 하니까요. 자연 흡수라는 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 흡수되는 게. 수술 없이. 수술 없이. 근데 이제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통증이 강하면 못 견디긴 하죠. 6개월을 너무 아픈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으로 견디라고 하면은 이제 힘든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저도 좀 상상하면은 많이 힘들긴 하거든요. 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자연 흡수되는 게 그 정도 걸리긴 하나 70%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흡수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가정할 때는 이제 굴곡이나 회전도 같이 좀 병행을 해줘야 그 두려움을 좀 없애고 안전하게 조금씩 넣어줘야 된다. 안전하게 좀 넣어줘야 됩니다. 네. 와, 이것도 너무 중요한 포인트. 네, 이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네네네. 통증 전문이시니까 네네네. 디스크 관련해서 네. 사람들이 통증 때문에 고생받잖아요. 네. 혹시 추간판이 탈출하신 분들 네. 또는 수술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한테 네. 그래도 지금부터 좀 신경 쓸 걸 네. 제안 드린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우리가 보존적 치료라고 하잖아요.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들 중에 이제 비술술적인 영역을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약물 치료,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물리 치료, 그러니까 이제 열 치료하거나 뭐 수기 치료하거나 뭐 자기장 이런 치료하는 거. 다른 하나는 주사 치료, 그러니까 통증을 좀 차단하는 방식의 치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치료에 있어서 너무 나는 전혀 병원을 이용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증이 어느 정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 밑으로 내려오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통증 관리를 의료를 이용해서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증을 계속 너무 놔두면 통증이 이게 중추화돼서 이게 나중에 실제 병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도 통증 자체의 시그널이 계속 과증폭돼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경의 일종의 새겨져 버리는 거죠. 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 상황이 해소가 되었어도 네, 그런 반응 또는 감각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통증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릴 필요는 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통증이 0이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가 근막 마사지나 근막 스트레칭,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통증이 0까지 갈 수 있으니 이것이 기간이 문제라서 그렇지 갈 수 있다. 그러니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내 허리를 너무 방치하지 않고 내 허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방향성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움직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를 찾아서 좀 배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런 움직임에 대한 거는 특별히 허리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어떤 어깨나 무릎보다도 움직임이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가 그만큼 많다 보니까 데이터도 많고 그래서 특히 스튜어트 맥길 박사의 빅3 운동이라고 하는 허리에 좋은 어떤 게 있어요? 컬업이라고 해서 윗몸 일으키기처럼 허리에 부담을 안 주면서 복부의 근육은 좋게 할 수 있는 뭐 컬업이라든지 컬업이 그 누워서 하는 거 말씀이시죠? 누워서 예. 바닥에 누워서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다리 한쪽만 올리고 허리에 손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턱을 당겨갖고 이렇게 고개만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복부에 딱 자극이 오거든요. 이게 이제 디스크가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복부 운동이고요. 허리 아래쪽은 안 건드리니까 안 건드리죠. 뭐 자극은 가겠지만 이렇게 그렇죠. 거기 이렇게 예. 휘진 않으니까 그렇죠. 윗몸을 키기는 좀 부담이 가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면 안 허리 된다? 디스크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허리가 정말 깨끗한 사람은 해도 된다. 근데 차라리 레그레이즈가 낫지 윗몸 일으키기는 좀 허리에 부담이 많다. 그 윗몸 일으키기보다 허리에 부담 안 주면서도 컬업이나 이런 것보다 더 강하게 복근 운동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크런치를 몸을 위로 떼우고 이제 크런치를 많이 하시죠. 예, 크런치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맥길 박사 두 번째가 버드독이죠. 예, 이제 네발기기로 엎드려가지고 이제 우측 팔, 뭐 아래 왼쪽 다리 뭐 이런 식으로 교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이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플랭크보다도 사이드 플랭크가 처음에 해보시는 분들은 훨씬 어려울 거예요. 어렵죠. 저도 어렵더라고요. 네, 그쵸. 저도 아직은 부들부들 떠는데, 근데 이제 세겸님은 이제 정석 사이드 플랭크로 하셨으니까 그럴 텐데, 이제 무릎 사이드 플랭크로 하면 초보자도 좀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발까지 전부 펴가지고 사이드 플랭크를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발을 안 펴고 90도로 무릎을 구부려요. 그래서 무릎을 대고 골반을 딱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유지하는 게 이제 무릎 사이드 플랭크가 정석은 아니지만 변형된 형태로 재활에 좋아서 뭐 이런 세 가지 운동에다가 이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정식 런지는 좀 무릎에 부하를 줄 수 있으니까 백런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뒤로 다리를 빼면서 뒤 무릎을 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백런지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이건 대사 기능에도 좋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이제 월십. 예, 벽에 기대서 1분이고 공중의 의자라고 투명 의자. 투명 의자, 그렇죠. 투명 의자라고 네네네. 하죠. 그리고 이제 스쿼시 힘든 분들은 이제 월 스쿼트에서 엉덩이만 딱, 그러니까 힙 힌지만 해서 딱 엉덩이만 벽에 닿고 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박스 스쿼트처럼 이제 의자에 앉았다 해서 하는 그렇죠. 거. 박스 스쿼트. 예, 의자 스쿼트나 박스 스쿼트 이런 것들도 무릎에 이제 좀 부담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거라, 이런 변형된 형태의 여러 허리 운동은 이미 정보가 너무 많이 있고 유튜브에 영상도 많아서 허리만큼은 전문가를 특별히 꼭 누굴 찾아야 된다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이분은 복합적 문제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문제니까 이제 그때는 좀 그래도 경력이 좀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보시는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를 찾아가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혹시 원장님 병원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되나요? 저희는 이런 교육은 실은 그렇게 상세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고 있지는 않고, 다만 이런 것들을 좀 플랜에 따라서 내가 치료받겠다라고 할 때는 저희 이제 물리치료사, 그러니까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들이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좀 세세한 과정들로 하고 있죠. 이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이제 충분히 제가 시간이 허락되지는 않고. 네네네. 이분 제가 짚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인터뷰에 모실 때 저희는 어떤 금전적인 걸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홍보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하고 나면 항상 여쭤보시는 게, 그래서 원장님 병원 어디 있나요? 하는데 지금 전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전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 전주에 못 간다면 혹시 서울이나 이쪽에서 추천할 만한 비슷한 곳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병원 이름을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비슷한 곳은 분명히 있죠. 소개는 좀 어렵고,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쓸 게 있고 문제 소지 있다 보니까 진짜 그냥 간절하신 분들은 전주를 한번 갔다 오시고, 아니면 이제 원장님 유튜브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제 좀 어떤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화 상담을 원한다라고 저희 병원에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진료를 끝내고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상황을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치료 방향이든 이런 가이딩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전주에 꼭 와야 되지 않는 상황이면 가이딩을 좀 드리니까 전화를 상담하고 싶다 이렇게 병원에 전화해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아마 원장님의 도움이 꽤 필요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이건 제가 어떤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서로 주고받지 않은 관계에서 이 주제가 워낙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안내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정말 뭔가 오늘 나눴던 이야기에서 지금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거나 더 나아지게 하고 싶은데 뭔가 정체되었다면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원장 유튜브 채널을 좀 다 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무리를 해야지, 그리고 치료를 해야지 사실 치료가 더 효과적이고, 아닌 상태에서 가면 사실 서로가 너무 시간 낭비가 많고, 네. 그래서 유튜브에 다 무료로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신 상태로 그 뒤로 이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요? 저희 몸이라는 건 제가 근막을 들여다보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된 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이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결돼 있다라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내부 장기들의 대사, 뭐 영양, 생활 패턴부터 우리 몸에 있는 근육, 근막, 인대 이런 것들도 서로 계속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근데 이 어느 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다양한 좀 관점으로 내가 좀 들여다 보려고 해야 내가 먹고 있는 건 어떤지, 또 내가 삶을 대하는 내 사고 패턴은 어떤지, 사람들과 관계는 어떤지, 뭐 내가 내 몸을 좀 정성껏 대하고 있는지들을 다양하게 봐야 실제로 이 회복하는 거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몸이 연결돼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근막을 통해서 좀 그걸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면서 내 몸과 내 몸이 변해 나가는 거를 좀 탐색하는 여정을 하고 계신다면 더더욱 응원하고, 아직 시작을 안 하셨다면 이제부터 고 흥미롭고 좀 신비로운 그 내 몸의 상태들을 알아가는 그 여정을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우주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많이 나눴습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 우주 원장님께서 아마 댓글을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남기고 왜냐하면 이건 제가 워낙 모르는 주제라서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은 원장님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고 여기서도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이어트 과학자 최혜겸이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